안녕하십니까, 김병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일단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리 교재는 현재 219페이지, 요 다음에 220페이지겠죠. 자, 여기 신청 정보라고 나올 겁니다. 자, 등기를 신청하려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서라는 종이를 써서 내는데 이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들 있죠? 요거를 신청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신청 정보를 적은 종이 신청서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인터넷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 정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신청서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신청 정보, 이게 신청서에 들어간 내용이다. 이걸 인터넷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신청 정보. 자, 원래 신청서일 때는요, 한 건당 하나의 신청서를 제공한다. 그래서 건당 1신청서, 요걸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는 건데, 자, 여러 건을 묶어내는 게 일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일괄 신청하려면 등기 목적도 같고, 등기 원인도 같고, 또 관할도 같아야 됩니다. 자, 등기 목적,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그리고 관할이 같아야 여러 건을 묶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밖에 다른 경우도 관할 등기소가 같다면 역시 일괄해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방법이, 예를 들면 자,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자,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소유자가 다른, 이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해놓고요. 읽어보죠. 자, 같은 채권 담보로 해서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 설정을 한대요. 물론 조건은 같은 등기소 관할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관할이 다르면 안 돼요. 딴 동네에 있는 것들끼리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개를 묶어서 저당을 설정한다. 이러면 여러 건이잖아요. 그래도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목적, 자, 원인, 자, 관할, 이 세 가지가 동일한 게 기본입니다. 됐죠? 자, 그 밖에 정하는 경우에도 관할 등기소만 같다면 일괄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죠. 자, 일단 세 가지 외웁니다. 자, 목적, 원인, 관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된다. 자, 이렇게 쓰다 보면, 일괄해서 쓰다 보면 여러 건을 하나로 묶었으니까, 여기다 이제 내용을 쓸 때 쓰는 요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이를 어떻게 쓸 거냐. 자, 방문 신청이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전자신청이라면 인터넷으로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는데요.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정보 내용으로 신청서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 내는 거죠. 그리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자, 이름 쓰고 도장 찍거나 그리고 서명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자, 기명날인 하거나, 자, 서명하거나, 자,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이제 이름 쓰고 도장 찍어라 라고 했었는데, 자, 이름 쓰고 도장 찍어라 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자필 서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거나, 자, 둘 중에 하나 하면 된다. 자, 종이로 내니까 그런 거죠. 자,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 요거 체크 좀 할게요. 자, 신청서가 여러 장이면 이때는 간인이란 걸 해야 됩니다. 권리자와 의무자가 다 간인해야 돼요. 자, 근데 권리자도 여러 명, 의무자도 여러 명. 어느 쪽이든 여러 명이면 그중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자, 여러 명일 때는 그중에 한 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 이게 한 명이죠, 한 명. 여러 명일 때 한 명이다. 자, 근데 이거랑 구별하실 게 요거 좀 보셔야 돼요. 자, 정정인이라고 나옵니다. 자, 정정인. 정정인은 신청인 전원이 다 날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별할 겁니다. 자, 이렇게 구별할 겁니다. 간인할 땐 여러 명 중에 한 명만 간인하면 된다. 근데 정정인은 신청인 전원이 다 날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정인이라는 게 고치는 거잖아요. 정정한다, 고친다. 고쳐놓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도장까지 찍어라 이거예요. 고쳐놓고 도장 찍고, 그럼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 명만 찍으면 안 되고 관련된 사람이 다 같이 확인하고 도장을 다 찍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정인은 전원이다라는 거고, 간인은 여러 명 중에 한 명씩만 나오면 된다. 자, 여기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신청서나 그 밖에 등기관련 서면을 작성할 때 자획을 분명하게, 자, 글씨 똑바로 써라 이 소리입니다. 서면에 적은 문자에 정정, 삽입, 삭제, 자, 정정도 나와 있죠? 정정, 삽입, 집어넣거나, 자, 잘라서 지우거나, 이럴 때는 옆에다가 몇 글자 해가지고 가로로 붙이는 겁니다. 몇 글자, 5글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붙이고, 자, 그리고 날인 또는 서명이에요. 자, 이거 또는입니다. 또는, 날인 또는 서명이죠. 또는입니다. 예. 서명하고 날인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이게 예전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서명하고 날인, 그럼 틀립니다. 자,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을 필요 없는 거죠. 자, 서명 또는 날인, 날인 또는 서명,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삭제한 문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확 지우지 말고, 자, 글자체를 남겨서 대충 뭐를 삭제했구나를 알 수 있게 만들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이런 방식으로 쓴다. 등기 신청서죠. 자, 신청서에 뭘 쓰냐, 내용이 뭐냐. 자, 일단 부동산을 써야 돼요. 토지라면 소지, 지면. 자, 이거 체크할게요. 토지라면 소지, 지면. 자, 이게 들어가야죠. 건물이라면 소지, 자, 종구면. 이렇게 됩니다. 소지, 종구면. 자, 다만, 부속 건물이다라고 하면, 자, 종류, 구조, 면적만 쓰면 돼요. 왜냐하면 소재 지번은 같은 걸로 쓰는 거니까. 주된 건물에 부속된 건물이니까 소재 지번 또 쓸 필요 없어요. 종류, 구조, 면적만 집어넣으면 되고, 건물이 1번, 2번, 2번, 가동, 나동, 다동, 그러면 그 건물 번호. 요게 있으면 번호도 쓴단 말이죠. 토지는 소지, 지면. 자, 건물은 소지, 종구면. 이렇게 됩니다. 종구면. 종류, 구조, 면적. 뭐 구종면 그래도 되는데, 자, 저는 뭐 종구면 하는 게 좀 더 발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건물 뭐가 됐든지 내가 거래하려는, 등기하려는 해당 부동산을 표시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발전해가지고, 자, 구분 건물이 생겼죠?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 표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유분, 내가 사려는 501호, 요것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한동 건물을 다 쓰고, 전유분도 쓰고, 이렇게 들어가요. 만약에 501호에 대지 지분이 딸려 있다 그러면 그 대지권도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은 좀 쓸 게 많다. 자, 특히 한동 건물은 당연히 소지, 종구면 이렇게 됩니다. 건물이 한동 건물 101동, 201동 그러면 건물 명칭, 번호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자, 다음 전유분 표시는 소재 지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소재 지번이 있기 때문에 전유분에는 소재 지번을 쓸 필요 없고 몇 동 몇 호 이것만 쓰면 되는 거죠. 몇 동 몇 호, 구조, 면적 이 정도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소재 지번은 여기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예요. 자, 소재 지번은 여기 있잖아요. 전체 건물 표제부에 있기 때문에 전유분에는 소재 지번은 쓸 필요 없다. 여기는 소재 지번 빼고 종류, 구조, 면적 이런 것들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청인의 성명과, 자, 주소와, 자, 주민등록번호. 자, 이거 외우셔야죠? 명주번. 성명 또는 명칭. 자, 주소 또는 법인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록번호. 그래서 명주번 외우시면 됩니다. 자,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 성명과 주소만 들어갑니다. 자, 대리인도 성명과 주소죠. 자, 대표자와 대리인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로 체크해 볼게요. 자, 성명과 주소. 자, 성명과 주소. 이렇게. 대표자와 대리인입니다. 자, 대표자와 대리인. 자, 성명 주소죠. 자, 뒤집어 얘기하면 주민등록 번호는 필요가 없다. 번호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필기할게요. 자, 등록 번호는, 자,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 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자, 몇 년도, 몇 월, 며칠, 매매, 자, 몇 년도, 몇 월, 며칠, 증여,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설정 계약,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고요. 내가 원하는 등기가 뭐냐? 자, 등기 목적이 뭐냐? 소유권 이전이다. 자, 저당 설정이다. 이런 걸 등기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목적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 자, 공동신청, 승소한 의무자 단독신청. 요때, 자,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제공하는데, 자, 공동신청이란 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자, 그 중에 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자, 등기필정보 들어가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승소한 권리자는 낼 필요 없다. 또 단독 신청이면 낼 필요 없다. 공동이니까 내는 거고 승소한 의무자니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등기소에 가는 경우에는 이 등기필정보가 들어가줘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등기필정보가 안 들어간다. 자, 이 등기필정보는 언제나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자가 신청하러 가는 이 두 가지 경우에로 한정해서 제공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무슨 등기소 받으세요? 귀중,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거 잠깐 볼게요. 뒤쪽에 보시면, 자, 제가 견본 넣어놨는데, 부동산 표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죠, 토지. 토지니까,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지, 지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증여, 이게 등기 원인이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성명,
주소, 등록번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주번이 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뒤쪽에 보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이렇게 돼 있죠. 자, 등기필 정보가 들어간 경우는 의무자 거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공동신청 아니면 승소한 의무자 요 두 가지 경우에만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나머지 때는 요 일련번호, 비밀번호 요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동신청, 승소한 의무자 외우셔요. 의무자가 등기소에 신청하러 가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공동신청, 승소한 등기무자 요 때만 작성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첨부 서류들 쭉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인 대리인 기억나시죠? 대리인. 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자, 등록번호는 안 써요. 전화번호는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대리인은 안 쓴다. 자, 무슨 등기소 받으세요? 자,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자, 요게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명주번도 들어가지만 대리인 대표자의 명주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등록번호는 안 들어간다. 여긴 들어가고, 그다음에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자 등기필 정보, 등기소 표시, 신청 연회 이런 게 신청서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첨부 정보로 이 신청서에 함께 들어가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원인 증서. 그래서 원인이 증여면 증여계약서, 원인이 매매면 매매계약서. 이거 매매나 증여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출해라. 같이 첨부해서 내라. 제3자가 허가동의 승낙을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럼 그 허가 승낙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갖다 첨부해라. 이해관계인 제3자 승낙 필요하다. 그럼 승낙서 가져와라. 승낙 못 받았으면 계약하고 소송해서 판결을 가져와라. 이런 거죠. 또 만약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맞냐? 대표자의 명주번 쓰라 그랬죠? 그래서 대표자의 자격. 있냐? 이것도 증명해야 됩니다. 대리인 자격이 있냐? 대리인 권한이 있냐? 이런 것도 같이 첨부해 줘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권리자라면 주소와 자, 번호도 증명해 줘야 된다. 자, 이 부분은 뒤쪽에 나올 거예요. 자, 주소, 번호. 자, 요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 증명해야 됩니다. 자, 권리자의 주소 번호를 증명하는 경우 어떤 권리자냐? 새로 명의 되기 때문에 새로 명의인으로 너 써줄 건데 너 주소 이거 맞나 좀 확인 좀 하자. 주소 증명해 와. 주민등록번호도 증명해 와. 신청서에 썼지만, 자, 신청서에 이렇게 주소와 주민번호를 썼지만, 자, 요것을 역시 따로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때는 이제 대장이 필요합니다. 이건 대장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추가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개정된 사항인데, 작년 개정사항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에는 한 번 정도 언급이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자, 변호사, 법무사한테 조금 더 책임을 줬습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위임을 받았어요. 의무자한테. 자,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의무자가 파는 사람, 등기해줄 사람. 그 사람이 위임했는데, 그 위임인 의무자인데, 그 변호사, 법무사가 그 사람이 진짜인지 확인을 안 하면, 이게 엉뚱한 사람이 대신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진짜 소유자한테 내가 위임받아가지고 등기를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난 법무사인데, 진짜 소유자가 나한테 위임을 했다. 위임인이 진짜 소유자 맞다. 이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을 판단다. 내가 확인했다. 그 사람 맞다. 그 사람이 의무자다. 요거를 법무사 이름으로 자필 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에 내면서 내가 본인 확인했고 그 사람 진짜 의무자 맞습니다. 내가 위임 받았어요. 라고 확인하는 이런 서류가 추가됐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혼자 추측인데 아마 어떤 법무사가 사고를 친 것 같아요. 본인 확인 제대로 안 하고 등기 처리했다가 큰일 난 적이 이제 한번 있었던 거지. 그래서 추가 서류가 들었어요. 변호사, 법무사라도 우리 등기관들이 못 믿겠다. 위임한 사람 그 사람 진짜 의무자인지 서류,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해라. 그래서 증명서 제출하라 그래라.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내가 확인했다라고 자필 서명해서 법무사가 자필 서명해서 갖고 와라. 자, 그러면 의무자한테 확인을 받으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신청일 때, 또 승소한 의무자일 때, 요럴 때 요 의무자가 위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랑 비슷하죠.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경우라면 의무자가 위임이 맞는지, 위임인이 의무자인 거 맞는지 요거를 확인해서 법무사가 사인해 오세요 라고 하는 추가 서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동신청을 단독신청으로 바꾸거나, 자, 의무자를 권리자로 바꾸거나, 승소의무자 이것도 권리자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번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2022년도에는 안 나왔습니다. 2023년도에 작년 개정사항이니까 한 번 정도 언급되지 않을까, 모의고사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위임인이 의무자, 요거를 만약에 등기 권리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틀리겠죠.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공동 신청하고 승소 의무자. 자, 이럴 때에는 법무사의 자필 서명 정보 요게 필요한 겁니다.
법무사가 본인한테 받은 것 같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청서에 관련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신청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자, 여기에 견본이 있으니까 자, 방금 보신 신청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우리가 필요한 서류들이 많은데 첫 번째가 등기 신청서예요. 그게 어떻게 작성되는지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